태도가 호감도를 결정한다. 외모와 능력도 영향을 미치지만 태도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자신을 낮추는가, 높이는가, 배우려 하는가, 가르치려 드는가, 잘못을 인정하는가, 변명하는가, 이런 태도의 차이가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가른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대중은 그들의 외모나 능력보다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이는 쉽게 용서받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비난받는다. 평소 태도가 만든 이미지 때문이거나 잘못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차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였는지가 아닐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는 곧 우리의 마인드를 드러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목표보다 방향, 성과보다는 자신의 태도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인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서는 진짜의 마인드, 김찬희지영, 출판사는 터닝페이지입니다. 영상을 통해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인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방인에서 주인공으로. 영국에서 축구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의 일이다. 40명 되는 수강생 가운데 동양인은 나 혼자였다. 강사인 버치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박킴, 다음 수업 때 내가 질문을 할 테니 한국어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다. 다음 시간에 그는 약속대로 질문을 했고 나는 신나게 한국말을 떠들어댔다. 다른 영국인 수강생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잘못 먹었나? 하는 표정이었다. 내 대답이 끝나자 버치는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수강생들이 한마디씩 했다. 낯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버치가 소리 높여 말했다. 지금 킴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킴은 축구 공부를 하러 머나먼 한국에서 왔고 이 교실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중 유일하게 2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코치로서 다른 배경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존중해야 하며 그가 이 그룹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교실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내 어깨도 으쓱했다. 버치는 나에게 아까 한국어로 했던 대답을 다시 영어로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뱉었다. 그때만큼 영어가 술술 나온 적이 없다. 버치 덕분에 이방인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영국 생활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며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축구 유튜버 김진짜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버치의 배려가 내 자존감은 물론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 역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집단에서 소외된 이방인을 볼 때마다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버치에게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 다시 나눠준 셈이었다.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았는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작은 배려는 결코 작지 않다.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일단 콘텐츠가 그렇다. 유재석의 핑계고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전에 짜인 대본이 없으니 출연진의 대화가 억지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보는 사람도 편하다. 부담 없이 시청했던 기억이 있으니 자꾸만 클릭하게 된다.
내 김수 천사 영상이 인기를 얻은 이유도 영상 속의 내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당시 아내와 나는 5일 내내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던 터라 3일차부터는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평소 내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우니 진짜 웃음이 터진다. 뭉쳐야 찬다도 비슷하다. 촬영할 때 작정하고 웃겨보려 한 말은 편집되고 힘 빼고 툭툭 뱉은 말이 방송에 더 많이 나온다. 아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콘텐츠뿐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물론 첫눈에 반했을 때는 잠시 뚝딱거릴 수 있다. 하지만 만남을 지속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연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 삶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신의 일상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지속되기 어렵다. 억지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자연스러워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결국 자기 삶을 좋아하게 된다. 만나고 올 때의 감정. 누군가를 또 볼지 말지 고민된다면 만나러 갈 때의 감정보다 만나고 돌아올 때의 감정을 믿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설레지만 돌아올 땐 왠지 찝찝하다.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분명 즐거웠는데 돌아올 때는 지친다는 느낌이 든다. 그의 텐션이 나보다 높아서 내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만나러 갈 때는 별 기대를 안 했지만 돌아올 때는 채워졌다라는 느낌이 든다. 영광과 용기와 의욕이 충전된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감정이 그 관계의 진짜 답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갈 때 느낄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올 때의 감정에 따라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판단하면 된다. 내 성공에 관심 없는 친구. 내 성공에 관심 없는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중 일부는 김진짜의 최근 이상에 따라 태도를 달리한다. 김진짜가 잘 나가면 환영하고 못 나가면 외면한다. 하지만 내 오랜 친구들은 김진짜의 위상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인간 김찬희와 싱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친구라는 존재는 김진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큰 힘이 된다. 그들은 김진짜가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다지 관심도 없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그들이 잘 나가는 나보다 나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김진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결국 그들이 나를 끝까지 받쳐줄 것이다. 내 성공에 관심 없는 친구일수록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히 대해야 한다. 사이좋은 부부의 비밀. 아내와 나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딴판이다. 하지만 사이가 좋다.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같은 답을 내놓는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 같다. 종교관이나 정치 성향도 비슷하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기준이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성격과 취향이 비슷해도 가치관이 다르면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나는 물건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경험을 원한다면 매번 부딪힐 수 있다. 또 나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상대는 외국에서 아이 없이 살고 싶어 한다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진심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는 만큼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타인의 가치관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치관이 비슷해야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결혼 전에 상대와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따져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중은 정확하다.
자기 창작물이 주목받지 못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창작자들이 있다. 알고리즘 신의 간택을 받지 못했어. 아니다. 그냥 결과물이 대중을 설득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기록해 추천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결국 사람들이 외면한 것이다. 어떤 창작자는 대중의 취향과 수준을 탓한다. 대중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대중을 낮잡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다. 대중이 기준이다. 그들을 설득하는 게 실력이다.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발전할 수 있다. 6년간 유튜브를 해온 나는 대중의 안목이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영상 중 대중이 외면한 영상은 내가 봐도 재미없고 대중이 선택한 영상은 내가 봐도 재미있다. 그들의 안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중과 알고리즘, 그리고 조회수는 정확하다. 불평할 시간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낫다. 유튜브를 대하는 마음. 유튜브를 사학가가 아닌 작가의 마음으로 대한다. 사학가의 마음으로 유튜브를 대한 적도 있었다. PD와 대본 작가를 모셔 효율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 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만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취향 차이였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영상을 많이 올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결국 다시 직접 기획하고 대본을 썼다.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영상을 세상에 내보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에 마지막까지 적절한 말을 골랐다. 바로 작가의 마음이었다. 덕분에 과거의 영상들 중 어느 것을 클릭해도 아쉬움이 없다. 물론 부족함은 보이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후회가 없다. 반면에 대충 만들었던 영상은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완성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 10년 후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내 이름을 건 작품을 선보인다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것은 노동보다는 활동에 가깝다. 굿즈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을 병행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면 본질에 집중할 수 없다. 나에게 유튜브 일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콘텐츠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유튜브를 작가의 마음으로 대하는 이유이다. 잘 들으셨나요? 결국에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일, 관계, 선택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태도야말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진짜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저자가 유튜브로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작가의 마음이라고 하죠. 저도 같은 유튜브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구독자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 그 안에 여러분의 단단한 마인드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